자, 우리 소설을 먼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음. 처음에 줄거리에서 우리가 얻을 만한 거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중심 인물 정도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이 글을 중심으로 나온 줄거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가 주인공인가 보다. 자, 이 정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글이 사실 좀 보험 얘기잖아요. 교통사고 보험 처리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른들이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할 만한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뭐 괜히 사실 그렇게 본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보험 이야기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있다. 알겠지?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고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게 얘가 이 노인에게 이제 피해 보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보상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자, 이 정도. 자, 그러면서 이제 인물의 말이 바로 나왔어. 그래서 읽어봤죠,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말은 좀 목적이 뭐냐면, 왼쪽에다 씁시다. 일단 이 말을 누가 했다고 했냐면,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이 정비업체 사장이 했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의 목적을 좀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른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 근데 보험 얘기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말의 목적은 어찌됐든 제안이에요. 좀 제안을 하는 것이다. 뭐 설득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험사에 어쨌든 요청을 해서 당신도 좀 이렇게 보상을 좀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안하는 거다, 설득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쓰자면 이제 이 보험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 처리를 좀 하는 게 어떠냐? 당신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제안을 했어. 자, 이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말을 들은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요. 보험회사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막 이러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막 이래. 그래서 이 말은 어찌됐든 자기가 들은 바가 있잖아요. 보험회사도 그런 말을 하긴 했다. 비슷한 말을 했다. 그래서 들은 바를 토대로 일단 일부 공감도 좀 하면서, 음, 맞아요. 그런 말을 보험사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좀 이제 염려함도 좀 드러냈고, 지금 셈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말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큰 따옴표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저기 뭐 박은 데가 많네요. 막 이러면서, 이게 다 합치면 뭐 한 7, 80이 되는데, 자기가 50 안짝으로 해서, 해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보세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냥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누가 바꿔 갔다고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접수만 좀 해라. 자, 그리고 나서 내 번호 알려주면 그다음부터 당신은 할 일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우리는 다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것도 이제 말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이긴 한데 그 내용이 결국 좀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만히 지금 세워놓은 상태에서 누가 받고 간 거를 보상하려고 하는 거니? 그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거는 좀 거짓된 말이고 그리고 좀 사실과 다른 좀 부풀린 말들인데, 그러니까 즉 거짓으로 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보험 처리를 받아라, 당신도. 자, 일단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자기 집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의 예견대로 이 노인이,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내서 이제 물어주기로 했잖아, 그치? 그 노인은 공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범퍼 전체 교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줄거리를 잠깐 언급은 됐지만 줄거리에 뭐라고 했었냐면 아주 가벼운 뭐 접촉,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범퍼 전체를 교환했대요. 그래서 지금 노인도 좀 어떠냐면, 여기에서, 자, 노인도 어찌됐든 좀 과도하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노인도 어떻다. 좀 부풀려서 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부풀려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 이 정비업체를 찾아간 그의 말이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나온 내용 좀 보면서 볼게요. 자, 지금 일단 자기가 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인은 자기가 이렇게 보험 처리해주기로, 그러니까 즉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는 노인과 시비를 벌이는 그 와중에 화풀이로 차를 발로 차고 막 주먹질도 하고 막 그랬잖아.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적도 있고, 자기가 또 평소에 이제 크고 작은 또 그런 또 차에 이제 스크래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차량 정비해 주는데 가가지고, 이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대뜸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지금 당신도 여기저기 좀 손볼고 많으니까, 이거 사고 났다고 하고, 그렇게 보상을 좀 받는 게 어떠냐. 이 업계에 다 그렇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됐든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혹은 부풀려서 당신도 좀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직원이란다. 그 정비업체 사장의 말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실제 그 우리 주인공 그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노인, 내가 실제 사고를 내가지고 어쨌든 보상을 받은 이 노인의 행동도 좀 그렇고 지금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가지고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이 보험 처리가 좀 어떤 식인지 이 보험 처리에 좀 실상이 보여지는 듯해요, 이 소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좋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이런 보험 처리의 실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쵸? 자, 이제 그다음에 어쨌든 전화를 했어. 보험회사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 보세요. 제 차를요, 제가 놔뒀는데요. 누가요? 갖고 도망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에? 에? 또, 노트북의 상태가 좋지 않고, 다시, 되나?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보험사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린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당연히 이건 거짓말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정비업체의 제안은 정비업체 이 사장의 제안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 그 보험사 직원이 또 이런 상담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건 없었고요. 넘어가면. 그렇게 니은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알겠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거짓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상담사 가지고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상담사 가지고 뭔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하는 거다. 거짓말인 줄 알고 지금 좀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 같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상담사 직원은 그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이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상담사의 목소리에 그는 문득 수치심을 느꼈다. 음. 자,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뭐가 나오냐면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내면 심리가 제시가 됐죠. 음. 이렇게 거짓으로 뭔가 자꾸만 꾸며서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좀 수치스럽더래. 자, 그렇게 읽어주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갑자기 중력 이후의 내용이 나와서 좀, 글쎄요,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읽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세웠던 자리, 그러니까 차를 세웠던 자리에서 이제 받쳐가지고, 뭐 기둥도 들이받았고, 막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를 당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차를 세웠던 자리,
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주차가 이렇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뭔가 이제 그 차를 이렇게 강타해요. 그래서 지금 뒷문이 다 찌그러져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 차를 보면서 자기가, 어머나,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다니. 이렇게 가슴이 떨렸대요. 정리해보면 지금 자기가 이 내용에서는, 중략 이후 내용에서는 이제 사고 당했는데요. 있는 그대로 보자. 사고를 당한 것을 지금 뭐라고 했니? 행운으로 여기죠. 행운으로 여기는 이제 그 내면의 심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이해를 해보자, 여기에서. 대체 이걸 왜 행운으로 여겼을까? 그 중략 이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어떠니? 그러면 나 이거 부풀려서 수리받을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제 차를 고칠 때는 내가 어쨌든 내 돈을 전혀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걸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지. 음. 자, 그러면서 표현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고를 낸 사람이 표현이 되는데, 양복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지금 사고를 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 가해자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뭐, 읽어봤죠,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 실수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좀 성격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격이 모난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충분히 예의 있어 보여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특징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좀 대비적인,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쓴 거냐면, 대비라고 쓴 거야. 어, 편이 좋지 않구만. 자, 여기에서 좀 대비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 뭐냐면 줄거리 내용이었는데, 줄거리 내용에서 자기가 어쨌든 실수해가지고 이 노인의 차를 비록 뭐 많진 않지만, 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다 그랬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줄거리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 노인과 시비 끝에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사실 여기에서 뭐 노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거리에 나온 내용과 좀 비교해서 보자면, 줄거리에서 이 그가 했던 모습과는 좀 대비적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말을 들은 우리 그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했지.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심리 묘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심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는 거지. 근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지는 앞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마운 거야.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대신에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를 이제 물어봤어.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젊은 기사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일단 일부 이제 서사가 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스토리가 쭉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은 지금 이와 같은 사건 전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보면, 이 젊은 기사가 하는 말이, 가해자 차주 여기 사시는 분이고요. 제가 전화번호 따놨고요. 제가 소리가 나서 나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사장님 차는 앞에 있는 차가, 그래도 커버를 해줘서 좀 낫다. 그 차 완전 박살났다. 막 이러면서, 그 차는 완전 폐차다, 폐차. 막 이랬어. 10년 된 코난도인데, 그 차주분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끊었어. 일단, 좋아한 이유 알겠죠, 여러분? 비록 우리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코란도 차주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코란도 차주의 표정도 그가 왜 좋아했는지도 충분히 예측은 되네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나온 인물이 지금 이걸 다 얘기해 줬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뭘 담당했니?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결국 이 사고 직후에 그 현장을 목격했죠.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일을 했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가 말을 끊었다. 나도 지금 7년 된 차인데, 나 지금 차 바꾸려다가, 나 이미 다 고친 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제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 자,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조금 의아하게 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그 다음에 안쪽에 서 있던 여자들 하나가 기침을 했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좋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글을 읽다가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나요?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읽다가 요래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인물의 내적 독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적 독백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위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아함이 생길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인물의 심리가 내적 독백의 형태로 좀 제시가 되었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인차 오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물어봐. 중년 남자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자세를 그대로 이제 보이면서 얘기를 했어. 자, 이제 사실 이제 인물의 말은 여기가 끝이죠. 여기가 끝이고, 남은 내용 보면은 이제 또 그의 심리 묘사가 좀 나오는데, 그가 아는 한 주변에 이렇게 행운을 맞이해 본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는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자, 이걸 왜 행운이라고 여길까? 여기에서. 음. 자, 사고를 당하면 공짜로 차를 다 손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고를 당하면 내가 입은 피해보다 좀 더 부풀려서 손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럼 당연히 올바른 건가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 잘못된 그런 관행 같은 거겠죠. 아무튼 쓰자면 이렇게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좀 부풀려서 뭐 여기서는 공짜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공짜로 차를 손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지금 행운을 맞이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있긴 합니다. 읽어보시면, 자,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쨌든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될 건 맞아. 막 이러면서. 사실 행운의 총량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한 사람이 행운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남은 것을 그냥 나눠 가져가야 하는 거다 보니 몫이 좀 줄어들잖아. 자기의 몫이 줄어드는 걸 결국 좀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좀 재수가 없었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가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고 자기는 그에 비하면 좀 적은 몫을 가져간 것이므로 결국 이게 행운이기도 하면서 또 역시나 내 몫이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좀 재수가 없었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긴데요. 그럼 이 행운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여기서 누구로 봐야 되니? 폐차를 해역될 정도로 사고를 당한 그 앞차 주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여기에서 더 크게 사고를 당한 사람은 부러워하고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 적은 행운이었다.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음. 팬 상태가 좋지 않구만. 어쩐다. 노트북 상태도 좋지 않구만. 노력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됐다. 노력으로 되지 않나 보네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PC 문제인 것 같아요. 펜을 바꿔도 똑같네. 음. 뭐 됩니다. 선생님 여기 사고라고 썼어요. 요 글씨만 잘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사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은 좀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 남은 내용 보세요. 남은 그 문제 선지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비업체 사장은 사고를 내고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운전자를 비난했다. 우리가 이걸 비난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쵸. 이제 비난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자, 답은 2번이었죠, 여러분. 그는 보험회사 직원이 말한 방법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게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결국, 그 초반에 나왔던 그 정비업체 사장에게 한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내용에는 선생님이 언제나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말의 내용에 어찌됐든 서사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말에 들어있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비업체 사장에게 했던 말의 내용 뭐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세요. 보면 맞아요. 보험회사 직원도 그렇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요렇게 선지로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뭐 쉽게 부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비업체 사장은 수리해야 될 부분을 언급했지, 언급하기는. 그러면서, 아이고, 잘 좀 타지, 막 이랬냐? 그거 아니잖아.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막 안 그랬잖아요. 자, 또 보면 중년 남자는 그에게 자신과 같은 보험회사에서 차를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음, 음, 음.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자기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차를 수리할 걸 요구했다. 음. 자, 일단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구를. 그 말의 목적을 보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였어요. 일단 내가 고친 데에다가 그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의향을 물었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의 의향을 물어보는 그리고 사과와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의향을 물어보는 게 그 사람 말의 목적이었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도 잘 보면 5번 선지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아주 썩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년 남자가 사고를 내는 순간에 목격한 내용. 그러니까 목격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고가 나는 그 순간, 그 중년 남자가 사고를 내던 그 순간을 목격하진 않았죠. 자, 우리 아까 필기한 내용 좀 보시면 사고를 낸 직후에, 사고 직후에 현장을 목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17번. 17번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위에 보시면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긴 한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해요, 여러분. 음. 그 대화를 막 하다가요, 그 상담사 직원과 대화를 막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 심리 묘사가 나타난 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 알겠죠? 이렇게. 나머진 다 틀렸으니까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좀 틀린 거 찾아라인데요, 여러분. 나머지가 일단은 여기 답 4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얼마나 매끄럽게 잘 받아들여지는지 좀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눈이 반짝거렸다, 뭐 입술이 매끄럽게 뭐 움직였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외양 묘사라고 당연히 좀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인물의 특징을 드러낸다인데 인물의 어떤 특징을 드러냈냐고 안 했잖아요. 인물의 그냥 특징. 이와 같은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우리가 3학년만 되더라도 이제 그런 대화가 나오면 독해하는 과정에서 이건 참 특징적인 서술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2학년이니까.
아무튼 그 지점도 대화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는 이제 간접 인용으로, 그러니까 인용 부호 없이, 큰 따옴표 없이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서술을 좀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자, 3번은 뭐 너무 쉬운 얘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5번.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몰라. 자, 이런 식의 표현이 결국 서술자가 확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해도 되냐? 음,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네요, 여러분. 그쵸? 어투가. 우리 문법적으로 이런 어떤 어미의 사용이 이 모국어 화자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지게 하잖아요. 알겠죠? 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좀 추측적인 서술의 형태. 맞니?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은 실제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걸 만나면 우리는 내적 독백일까 보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말하지만 내적 독백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심리를 표현한 내용을 잘 어쨌든 연결해서 보자면 이중적이긴 해요. 그쵸?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내적 독백으로? 자,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답을 좀 보시면 누가 한 말인지 서술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이라고 해서 내적 독백일 수도 있지만 이건 누가 한 말일 수도 있다. 누가 한 말을 이렇게 뭐 서술의 말을 뭐 반드시 큰 따옴표로 잡아줘야 하는 게 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소설에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서술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서술자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이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술자가 달라지는 건 이런 정도로 그럴 수가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뭐야? 서술자가 바뀌었잖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술자는 누구였냐면요. 지금 3인칭 전지적의 어떤 시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술자는 이제 당연히 이 3인칭 전지적한 이제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서술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려면 그게 갑자기 1인칭으로 들어와줘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하다기보다 이 작품에서는 그런 특징이 드러나 있지 않았죠. 그 지점에서. 그 지점을 1인칭이구나. 여기 1인칭 시점이네. 그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서술자가 달라진 바 없습니다. 그다음에 3점짜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 좀 틀린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좀 헷갈리는 그 지점이 좀 한 군데인 것 같아요. 딱 한 군데를 잡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론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각각의 사건에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주인공의 입장이 달라지고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태도가 바뀌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입장이라고 하는 걸 주인공의 입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입장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뭐 가해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반대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나요? 그의 입장이라고 할 때? 뭐 아니면 입장이라고 하는 걸 어쨌든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상식적으로 연결 지어 볼 수 있나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입장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기에서는 이 입장이라고 하는 걸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의미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주인공의 입장은 가해자일 때 입장이 피해자일 때 입장이 있어. 근데 각각 이게 너무 달라.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입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입니다. 자, 그럼 볼게. 1번에 지금 그가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긁은 것, 그리고 뭐 그의 차를 찌그러뜨린 것은 모두 교통사고 해당하는 거 맞니? 자, 그럼 이건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라고 해도 되니? 단순하지? 그 다음, 노인이 정비공장을 찾아가서 범퍼 전체를 교체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 호란도 차주가 이제 막 나 폐차해야 되겠다라고 좋아했답니다. 누군가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좀 이해타산적인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어떠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타산적인 모습이다라고 의미화할 수 있겠니? 이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
보기를 떠나서. 보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구나. 이건 너무 자기의 입장을 좀 내세우면서 좀 이렇게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어, 노인과 시비를 벌이면서 주먹질을 했어. 그치? 그리고 또 그 사고는 행운이 찾아온 거라고 여겼어. 중년 남자와의 사고는. 그치?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자, 여기에서 입장에 따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뭐겠어요? 또 얘기하지만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이죠. 자기가 가해자였을 때의 입장, 그리고 이 피해자였을 때의 입장. 이 이렇게 좀 더 다른 이해관계를 결국 보여줄 수 있게 되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선지도 좀 자연스럽게 읽고 이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서 결국 이해관계가 좀 달리 하는구나. 이렇게 의미화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 그 돈 들인 게 일주일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이 말도, 결국 이 말도 어떤 입장에서의 말이지? 이건 둘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말이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 둘을 잡아놓고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를 보이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어. 그게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이건 모두 결국 뭐 피해자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5번에 또 마지막까지 보세요. 자, 이 접촉사고의 상황. 자기가 이제 가해자였을 때죠. 또 이렇게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진 이런 피해 사고를 통해 결국 사건에 따라 주인공의 입장이 달라진다. 알겠지? 결국 가해자였을 때, 피해자였을 때, 결국은 이렇게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걸 보여준다. 알겠죠? 자연스럽게 맞는 말. 생각보다 길게 말했군요. 15분에 끝내고 싶었는데 30분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 고전 소설까지 가볼게요. 자, 보세요. 줄거리 보면은, 자, 이렇게. 영웅적 면모를 지녔는데, 먹고 자기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생은 미래.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은 이생인가 봐. 자,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성격이 나오긴 한 거예요. 자, 성격이 나왔죠? 자, 이생이 성격이 나왔습니다. 영웅이에요. 영웅적인 성격을 가져요.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영웅이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쵸? 근데 먹고 자기만 해. 좀 그 시간 낭비, 게으른 영웅이군요. 그쵸? 자, 굳이 줄여서 쓰자면 그런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서사를 좀 보면 이생은 지금 장모에 의해 조금 쫓겨났대요. 장인이 죽고 장모에 좀 쫓겨났고. 자, 그리고 이생의 부인이 있었어. 자, 양소저. 자, 이 양소저는 그렇게 이생을 기다리고 있대요. 음, 지금 쫓겨난 자기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이랬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집을 나온 이생은 공경에 빠진 사람한테 자기 돈 내주고 나서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는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힘든 사람한테 나누어 주다가 이런 게 결국 뭐니? 성격이잖아요. 선한 인물이에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했고, 이제 큰 따옴표가 나오니까 노인인가 봐. 그치? 근데 이렇게 얘기해. 그래, 오늘 크게 적설을 했으니, 야, 감격했다. 이 말이 뭔 뜻 같니? 그러니까 칭찬한 거예요. 그쵸? 너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칭찬했어요. 참.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뭔가 신기하고, 뭔가 좀 평범해 보이지는 않고, 좀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그 심리는 어땠냐면, 우리 이생이 좀 의아함이 들더래요. 뭐지? 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는 적선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지금 상대가 지금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대의 말을 어쨌든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이래. 그래서
노인이 말하길 야 대인은 사람 속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는 누굴 속이든 즉 그런 헛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대인은 사람 속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 저리 먹는 양의 양식도 없이 너 어디 살아가려고 하니? 이제 그렇게 돈도 다 주고 너 어디 살아가려고 하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염려를 했는데요. 이제 쓰진 않을게. 그다음 보니까 요 말을 이해 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얻어먹으면 아니 살아가리까? 선생님 좀 약간 살려 읽긴 했는데 이거 무슨 말 같니? 이렇게 얻어먹으면 살아가면 되죠. 뭐 이런 얘기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너 돈도 없이 양식도 없이 너 어떻게 살아갈라 그래?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웃으며 하는 말이 소년의 말이 참 살이 어둡구나 막 이러면서 참 나는 너를 아는데 넌 난 모르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막 일단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말은 요런 거야. 체크 한번 해볼게. 너는 마땅히 평안히 좀 지내면서 이렇게 학문을 넓힐 곳이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도로에서 방황하니? 이렇게 도로에서 방황하는 게 참 너한테 이익이 없지 않겠니? 라고 좀 뭐 했냐면 좀 염려를 했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노인이 건넨 말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어떠니 노인은 지금 우리 주인공 이생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니? 우호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말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좀 보면 좀 이렇게 우리 이생에 대한 상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걱정도 해주고, 그러고 있잖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 어떠니? 지금 계속 이해를 못해. 너는 편하게 학문을 계속 넓힐 곳이 있는 사람인데,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이 그냥 염려라고만 했지만, 뭔가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즉, 이생이 아는 것보다 더 많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생은 내가 학문을 넓힐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노인은 알지. 야, 너는 그럴 때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좀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못 하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이제 그래서 해주는 그 말씀이 체크해 볼게. 야, 너는 낙양 땅에 청운사가 있는데 말이지. 막 이러면서 거기가 매우 부유하고 그 절의 승려가 참 좋거든. 이러면서. 그러니 너 거기 편안하게 가가지고 너 공부하면 돼. 내가 갈 수 있게 돈도 줄게. 막 이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게 우리가 독해를 현장에서 하는 뭐 상황이라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의 길을 여러분 앞으로의 그 방향 얘가 가야 하는 우리 주인공이 가야 하는 그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인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 너는 300냥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뭐 누가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도 없더니 너 지금 내 5냥 받고 이렇게 고마워하냐? 막 이래. 그래서 이것도 뭐 질책하는 것 같겠죠. 여러분이 볼 때는. 자, 근데 이것도 뭐다 칭찬이죠. 알겠지? 자, 이제 그러면서 야, 너 갈 때 많이 피곤할 것이거든. 그리고 너 원래 잠도 많잖아. 그러니까 빨리 자. 내일은 나 찾지 마.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은 어떠냐면, 자, 지금 이생의 성격, 그리고 이생이 평소에 뭐 잠이 많은 것도, 그리고 이생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즉, 앞으로의 일들도 사실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예측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요. 알겠죠? 그래서 찾지 말라고요? 아,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제 일단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노인이 말하길, 야, 됐어. 뭐 잠이나 자. 이랬죠.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잠이나 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실한 일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자라. 자, 이렇게, 또 예언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음, 좀 넘어갑시다. 근데 그 다음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생이 그래도 좀 의혹스러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다 보니까 여기서, 꿈이었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잘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시지? 이제 이렇게 의욕을 좀 갖다가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웅장한 누각과 노인도 없고, 자기 옆에는 무엇만이 놓여 있었고, 그때 깨달았다. 신선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이전의 일을 좀 꿈속의 일이다라고 해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노인은 어찌됐든 좀 초월적인 인물이다.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꿈에 나온 인물이 나에 대한 정보를 막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좀 초월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초월적인 인물이다라고 해도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렇게 내 옆에 남겨둔 그 종이를, 결국 그 종이에 써져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꿈의 내용이 또 일부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지금의 사건은 이 꿈에서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충분히 비현실적인 사건의 전개로 봐줘야겠죠. 꿈꾼다고 다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꿈의 내용과 그리고 이 꿈이 결국은 또 현실의 일부, 또 그 증거를 남겼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펴봤는데 다음과 같이 써 있었더래.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적설을 해서 남을 도와주다니 기특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 지금 복을 좀 내릴게, 막 이러면서, 자, 그렇게 너에게 비서를 줄 테니 너는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되고 이 차를 꼭 마시면 너는 천리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글의 내용이 뭐 쫙 나와요, 여러분. 자, 정리해보면 이 글 속에는 먼저 그간의 그 이생의 행적도 좀 언급을 하면서 당연히 그 말에는 자, 칭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너 참 멋지다. 이렇게.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렇게 좀 그 앞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뭐 이런 거, 이 차를 마시면 너 천리를 갈 거야 라고 하니 이 차, 뭐 당연히 뭐다? 비현실적인 소재잖아요. 그럼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천리를 간다고 차를 마셨어. 근데 천리를 갈 수 없어. 이게 그런 게 어딨겠어. 그지? 당연히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가겠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읽다가, 여기서 재밌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글쓴이가 사랑하는 내 사위, 이경작에게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계어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관계어를 통해서, 그리고 뭐다? 꿈속 노인.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뭐 뭐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고, 뭐 이런 식의 표현 넘어갈게요. 그 다음 중략 보시면 이제 양소저. 이때 우리 양소저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 양소저는 시부모님을 처음 뵈니 이래요. 여기서 그런 생각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부모님을 처음 뵌다고? 이상해. 줄거리. 그 줄거리 보면은 뭐라고 했었냐면 그 시부모님의 좀 제사를 지내며 살고 있다고 안 했나? 그러니 일단은 더 읽다 보면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제 읽을 때 뭐지?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본다고? 그럼 죽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가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제사를 지내며 산다고 했는데 이건 뭘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울면서 얘기를 했다. 또 큰 따옴표가 또 와장창 나왔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서 디귿에 이제 어쨌든 줄이 좀 쳐져 있으니까 보면 제가 참 시부터 그래. 제가 능력도 참 없고요, 재주도 없고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자, 그러면서 저는 또 덕도 적고요, 또 사리도 어둡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정성으로 하지도 못했고요,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끝없는 죄가 있고요. 막 이러지. 또 지아비가 집을 나갔는데 저는 소식도 모르고요. 막 이렇게. 저는 죄인이에요. 막 그래요.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참 자신을 낮추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요,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충분히 좀 자책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좀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 어떤 말이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이 공이 이제 들었나 봐요. 이 공한테 한 말인가 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공을 뭐로 본다? 시아버지로 본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우리 부부가 인간 세상에선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에 오고 나니 이렇게 마음도 넓고 비범한 자위를 받아 이렇게 지낸다. 응? 이렇게 잘 편하게 지낸다. 사람이 사납지 아니할지언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느냐. 혹시 이거 말 이해 못했나요?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부귀를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서류법은 그냥 풀어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에 오고 나니까 참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디여야 해? 지금 저승과 같은 의미의 공간일 것이고, 당연히 그럼 그런 공간이 지금 배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좀 초월적인 세상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공간. 그러니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공간. 또 어찌됐든 초월적인 공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자,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편히 지낸다. 그 얘기했잖아. 그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일 텐데, 시어머니가 또 한부는 슬퍼하는 걸 그만해라. 이래. 그래서 현부가 뭐냐면 당연히 양소저고요. 음, 알겠죠? 비슷한 말로 현모양처 뭐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아무튼 양소저 슬퍼하지 마라. 내 며느리야 슬퍼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러면서 양소저가 계속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건요. 저의 넋을 인도해서 스라에서 매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말의 목적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목적은 자신의 바람을, 자신의 소망을 좀 드러내 보는 거였는데, 이 내용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람과 소망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써볼게. 지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해달라는 거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지금 그게 자기 바람이래. 그럼, 당연히 이 말이 뭐겠니? 저승에서 지내고 싶다는 거잖아. 저승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게 소망이래. 같은 말이 뭐겠어, 결국. 현실에서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현실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함에 따라서 결국 이건 뭐다? 현실에 대한 자기, 그 현실에 대한 좀 비관적인 태도다. 알겠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 저승에 있을래요. 막 이랬어. 그랬더니 지금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말 가볍게 하면 안 된다. 이러지. 말 가볍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 너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장래에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테니까 너 왜 우리를 따르려고 하니? 라고 지금 이 지점에 말의 목적을 보자면 단순하게 안 된다. 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절이라고 봐도 좋고요. 지금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좀 말리고 있는 것, 즉 만류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너는 나중에 참 복이 많을 거야라고 해서 이게 뭐 빈말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건 뭐다? 미래를 일부 예언하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참, 아이고, 불쌍해라. 막 이제 이렇게 좀 가엾게 여기고 있었고, 그러면서 너 뭐 차 한 잔 마셔라. 이제 이렇게 차 한 잔 마셨고, 그렇게, 어머나, 너 이렇게 온지 오래되었다니, 너 빨리 가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하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 이제 하직 인사를 드리고, 갑자기 한 두 줄 내려오면 이런 말이 있죠. 갑자기 대궐 안의 선돌이 너무 높아서 걸려 깨어났는데, 어머나, 꿈이었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의 내용들은 어쨌든 다 꿈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현실로 복귀를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꿈을 또 어떻게 연결해 가는지를 이제 보려고 했더니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슬프게 울었다. 뭐 가을바람이 슬프더라. 뭐 이런 얘기였죠. 자, 이렇게 일단은 질문 좀 우리가 필요한 부분 분석해서 봤고요. 내용 보세요. 이공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위로한 거 맞니? 맞아.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절한 거 알고 있지. 그치? 양소자가 함께 지내고 싶어 했다. 맞니? 맞지? 음. 이생은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서 비서를 받았다. 이게 뭐야? 음. 뭐 선생님 쓰지 않더라도 비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리를 가는 능력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괜찮지만 여러분 알겠죠? 자, 이 공은 시아버지는 살아있을 때와 달리 죽어서는 좀 편안하구나. 자, 이렇게 말한 거 맞니? 맞지. 이 26번을 여러분 왔다 갔다 막 계속 봐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그 기억 정도만 좀 볼게요, 여러분. 자, 기억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억이 뭐였냐면 별건 아니었고 기억이 뭐였지? 별말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 나는 너 알아. 넌 나 모르지? 근데 알려고 하지 마. 뭐 이거잖아요. 그쵸? 음. 자, 당위를 내세워. 자, 그 말의 목적이 설득인가요? 아니죠. 그다음 기억에서는 상대보다 우월한 신분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어쨌든 나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촉구한다. 이 말이 뭐 썩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너 알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가 그 앞서 자기가 더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한 거니? 그거 아니잖아. 어, 이겠죠? 얘기한 김에 몇 개 더 해볼까? 그 니은이 뭐였냐면 별말 아니에요. 그 니은도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일 피곤할 거야. 너 잠도 많이 자잖아. 내일 나 자지 마라. 그냥 그거지 뭐. 그랬더니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니은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뭐 이런 표현은 괜찮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 잘못 인정하는 거야? 그 말의 목적이? 아니잖아. 상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이니 그게? 아니잖아. 그쵸? 뭐 이렇게만 봐도 답은 나온 거죠, 여러분. 알겠죠? 넘어갑시다. 마지막. 이것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필요한 만큼의 이해를 해주고 나면 사실 보기에서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자, 보면 지금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쵸? 자, 지금 이생은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또 집에서 남편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련을 겪는 우리 주인공들인데, 그런데 각각 안내자를 만나서 정보를 좀 획득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이 글을 어떤 스토리였다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니? 먼저. 그 이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꿈에서 노인 만나서 대화한 거고, 그치? 내용을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 그 다음에 갑자기 중력으로 딱 끊겼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소저가 나오면서 또 역시나 한참 또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꿈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생의 꿈, 그리고 양소저의 꿈, 이게 그냥 와장창 나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내자를 만나 정보를 좀 획득했다. 그 안내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계속 좀 주고, 그래서 주인공은 안내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획득하게 됐다. 좋은 정보죠. 그쵸?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있네요. 또 그 정보를 이유는 뭐냐면 관계래요. 그들의 관계. 중요했는데 여러분 이 이생과 노인은 노인이 누구였지 여러분? 장인 맞죠? 장인 사위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공 부부 뭐죠? 시부모였잖아요. 시부모와 며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가 결국은 그 상대의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가 됐답니다. 자, 볼게. 그럼 노인이 이 생에 잠이 많네. 너 참 밥도 많이 먹는 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주인공에 대한 정보 언급 맞니? 어때? 괜찮지? 이런 정보가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좀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되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생과 노인의 관계, 또 이들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쵸? 자, 가족이라는 거는 가족 맞니? 자, 그럼 결국 이것이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거 맞니? 맞지. 여러분, 지금 이 선택지는 보기가 없어도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맞다고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이생의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거. 그리고 양소자가 남편의 소식을 이진호 맞니? 그러니까 서사 맞아요? 맞지? 자, 그럼 이건 아내자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꿈꾸기 전에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의 시련이라고 해도 되니? 없지? 자, 이 차를 마시는, 누구냐면 이 양소저가 그 차를 마셔요, 여러분. 그쵸? 그럼 이것이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이라고 해도 되니? 인데요. 우리가 이 차를 마시는 장면은 굉장히 빠르고 매끄럽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을. 뭐였냐면, 그 앞뒤 내용을 좀 보세요. 앞뒤 내용을 좀 보면 거기에서, 참 너 여기 온지 오래됐구나. 차 한잔 해라. 그냥 이렇게 했어. 그래서 차를 마셨어.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야, 너 목마르지 않니? 차 한잔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 그래서 이행하는 행동,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혹은 뭐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일단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거 이렇게 봐도 되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음. 만약에 그걸 일반적으로 목마르니까 상대가 권했고 그래서 이제 한 잔 마시는 이제 그런 그 형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가 아니라면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래서 선택지에 나온 대로 그게 마치 정말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것에 준하는 그런 의미의 행동이었다면 그럼 반드시 그것이 근거로 제시가 됐어야죠. 그 맥락 속에 인물의 말 속에 그와 같은 말이 있었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그 우리 이생이 꿈꾼 내용에도 뭐 차를 마시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헷갈리라고 이런 편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당연히 거기에서 그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목마를 때 그냥 이 차 마셔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차의 내용은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 너 천리를 갈 수 있어라고 이 차가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그 의미의 그 소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었고, 그러니 당연히 그 지점은 특징적인 지점이고,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꼭 이렇게 주의 깊게 봐줘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양소저가 마시는 차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 5번까지 매끄러운지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노인이 이생에게 평안히 지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소개했니? 했잖아. 그치? 이생이 계속 못 알아들어가지고, 야, 막 방향도 다 얘기해줬잖아. 그치? 어디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것이 좀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다라고 할 수 있겠니? 그건 맞죠. 아시겠죠?